아니, 청소부 주제에 감히.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 고급스러운 수입 차량 앞에서 한 여성이 청소부 할머니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아파트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아파트 품격을 떨어뜨린다고요. 당장 그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청소부 할머니는 묵묵히 빗자루를 쥔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주변 사람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청소부 할머니가 이 아파트를 설계한 건축가이자 차고의 이 아파트의 주역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75살의 박정순입니다. 45년간 건축가로 살아오다 이제는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일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텐데 내 선택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답니다. 새벽 5시 거울 앞에 선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청소부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죠. 옷장 한켠에 걸린 화려한 디자이너 정장들과 이 작업복이 만들어내는 대비가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차고를 잠깐 바라보았죠. 그곳에 있는 그것을 떠올리니 쓴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건가요? 아침상을 차려오던 딸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모시고 살면 되잖아요. 미영아, 엄마한테는 이게 그저 청소가 아니란다.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야. 첫 출근길 관리사무소 앞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박정순 씨, 죄송하지만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관리소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고령의 청소부를 채용한 것에 대해 민원이 들어왔어요. 혹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건? 나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제가 20년 전 이 아파트를 설계할 때의 도면입니다. 제가 얼마나 이 공간을 잘 알고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동료 청소부들의 반응은 더 차가웠어요. 여기는 우리가 30년간 관리해온 구역이에요. 새로 오신 분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곤란합니다. 김순자 씨가 빗자루를 거칠게 바닥에 문지르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일하면 더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공간이요? 여기가 무슨 호텔 로비도 아니고.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주민들은 나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고 동료들은 여전히 경계의 눈빛을 보냈죠. 할머니, 청소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나이에 무슨. 왜 저렇게 도면을 잘 알지? 이상하지 않아요? 주차구역 배치까지 술술 얘기하시는데.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고가 났어요. 지하 주차장 구석에 쌓아둔 청소도구들이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량 몇 대가 긁히는 일이 발생했죠. 이것 좀 보세요. 도대체 청소도구는 왜 이런 곳에 쌓아둔 거죠? 차주들이 분노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청소도구 보관함이 필요하다고. 뭐라고요? 이제 고작 일주일 된 청소부가 무슨. 그때였어요. 잠시만요. 내가 꺼낸 도면을 보며 관리소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 도면대로라면 원래 이곳에는 청소도구함이 설치되어 있어야 했는데 공사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네요.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도면을 갖고 계신 거죠?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설계했거든요. 순간 주차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청소도구함이 설치되었죠. 하지만 이런 작은 승리도 잠시였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박정순 씨의 업무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고령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봅니다. 입주자 대표 김현주의 말에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맞아요. 만약 사고라도 난다면 누가 책임지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한 달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 지하 주차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달이요? 뭘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김현주가 비웃듯 물었어요. 지금 이 지하 주차장의 모든 문제점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기구 위치가 잘못되어 공기가 나쁜 것도, 조명 각도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도요.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는 가운데 김현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좋아요. 한 달 뒤에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차고를 바라보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나는 중얼거렸죠. 롤스로이스의 차키를 꽉 쥐며. 2장. 초반 갈등 외제차를 타는 주민 여성. 쾅! 요란한 엔진음과 함께 검은색 외제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어요.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고 그 소리와 함께 나타난 김현주의 차가운 눈빛이 나를 향했죠. 어머, 아직도 청소하고 계시네요? 김현주가 하이힐을 철퇴처럼 울리며 다가왔어요. 네, 구석구석 꼼꼼히 확인하다 보니. 그런데 말이에요. 김현주가 말을 자르며 가까이 다가왔어요. 한 달 평가까지 이제 20일 남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때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또 다른 소란이 들렸어요. 김현주의 남편이 운전하는 차가 들어오는 중이었죠. 여보, 여기 주차하면 돼요? 아니요. 그쪽은 제가 방금 청소를.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현주가 손을 휘저었어요. 괜찮아요, 여보. 그냥 거기 대세요. 어차피 곧 다시 더러워질 텐데 뭐. 차가 막 청소한 자리를 짓밟고 지나가는 동안 바닥에 새겨진 타이어 자국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김현주의 남편이 차에서 내리며 담배를 꺼내 물었죠. 여보,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괜찮아요. 어차피 청소부님이 계시잖아요. 김현주가 비웃듯 말했어요. 담배꽁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나는 천천히 집어들었죠. 김현주 씨, 이건 우리 모두의 공간이에요. 제가 청소부라고 해서. 뭐라고요? 지금 저희 보고 매너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김현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고 다른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죄송해요, 박정순 씨. 저희도 김현주 씨 편은 아닌데. 그분이 입주자 대표니까요. 옆에서 청소하던 김순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오후 긴급 입주자 회의가 소집되었답니다. 박정순 씨가 주민들을 무시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현주가 회의를 주재하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언제? 방금 전에도 제 남편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셨죠? 청소부가 주민에게 반말을 하고 훈계를 하다니.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현주 씨,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김현주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박정순 씨, 전 그저 이 아파트의 품격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아무리 봐도 할머니의 존재 자체가 이 아파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차고에 있는 그것을 떠올리며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김현주 씨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곧 보여드리도록 하죠. 2장.
초반 갈등 외제차를 타는 주민 여성 계속. 그날 저녁 퇴근길에 손녀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오늘 있었던 일 다 들었어요. 저 김현주라는 사람 정말 심하잖아요. 경비 아저씨한테 전해 들었는데 다른 주민들도 할머니 편이래요. 그냥 김현주가 입주자 대표라서 어쩔 수 없이. 수진아, 나는 손녀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할미가 평생 건축가로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단다. 좋은 건물이 지어지려면 기초 공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은 그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란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김현주가 자신의 차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이게 뭐죠? 제 차에 스크래치가 났어요. 나는 얼른 달려갔어요. 김현주의 고급 외제차 옆면에 깊은 흠집이 나 있었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조명이 어두워서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뭐라고요? 그럼 이게 다 당신 잘못이라는 거예요? 김현주의 목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거 보세요. 청소부가 자기가 설계자라도 된 것처럼 얘기하네요. 당신 때문에 우리 차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였어요. 경비실에서 뛰어온 직원이 말했죠. 김현주 씨, 죄송하지만 어젯밤 CCTV를 확인해 보니 화면 속에는 만취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김현주의 차를 긁고 지나가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아, 이게 김현주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이제 아셨나요? 제가 왜 조명 교체가 시급하다고 했는지. 김현주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그날 오후 김현주는 더 악랄한 복수를 시작했어요. 청소부님, 여기 좀 보세요. 커피를 들고 있던 김현주가 갑자기 비틀거렸고 커피가 내 작업복에 쏟아졌어요. 어머,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죠. 할머니, 멀리서 손녀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괜찮아, 수진아. 이제 곧. 나는 차고에 있는 그것을 떠올리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진짜 청소가 시작될 거야. 3장. 복수와 반전 고급차의 등장. 그날 밤 나는 20년간 닫아두었던 차고 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던 클래식 롤스로이스가 있었죠. 어머니, 설마. 옆에서 지켜보던 딸 미영의 눈이 커졌어요. 이제는 때가 됐구나. 천천히 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러시면 너무. 미영아, 엄마가 이 차를 꺼내려는 건 과시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때로는 상대방의 언어로 말해야 할 때가 있단다. 이튿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파란 작업복을 입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했죠. 롤스로이스의 시동을 걸었을 때 20년 전에 그 부드러운 엔진음이 그대로 살아있었답니다. 우웅.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롤스로이스의 우아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게 뭐지? 설마 저 차가 클래식 롤스로이스잖아. 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여전히 파란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죠.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때 김현주가 주차장으로 들어섰어요. 그녀의 외제차가 롤스로이스 옆에 서자 마치 동네 자동차처럼 보였죠. 이게 무슨... 김현주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나는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잠깐만요. 저 차의 주인이. 김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제 차입니다만. 3장. 복수와 반전 고급차의 등장 계속.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청소부가? 김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현주 씨, 차는 단지 물건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사람의 태도와 마음가짐이죠. 내가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기 박정순 씨. 그때였어요. 관리소장이 허둥지둥 뛰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방금 김현주 씨 남편분께서 주차장 입구에서 차를 긁으셨대요. 김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둘러 주차장 입구로 향했죠. 그곳에는 그녀의 남편이 자신의 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저기, 롤스로이스가 있길래 놀라서. 차 앞부분이 기둥에 찍혀 있었어요. 그때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박정순 선생님, 혹시 롤스로이스 주인분 아세요? 누군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네, 제 차입니다. 설마. 그럼 선생님이 그 유명한 건축가. 순간 주차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설계한 건축가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의 청소 부이기도 하죠. 김현주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제가 그동안. 김현주 씨, 전 단 한 가지만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공간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차종이나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요. 그때 손녀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드디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수진아.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서. 근데 할머니, 이제 어쩌시려고요? 나는 빗자루를 들며 미소 지었어요. 계속 청소하지.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김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교만했네요. 그날 이후로 지하 주차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더 이상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도 없었죠.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퇴근길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수진아, 할미가 가장 자랑스러운 건 롤스로이스를 바라보며 말했죠. 이 차를 꺼낸 게 아니라 끝까지 내 선택을 지켜낸 거란다. 사장, 감정적 대결 김현주의 충격과 변화.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어요.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가운데 김현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박정순 선생님.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거만함이 사라져 있었죠. 네, 김현주 씨. 어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생각하니 김현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해요. 김현주가 말을 이었죠. 어젯밤에 선생님을 검색해 봤어요. 선생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때였어요. 갑자기 주차장의 형광등 하나가 팍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위험해요. 나는 반사적으로 김현주를 밀어냈어요. 깨진 형광등의 파편이 내 어깨를 스쳐 지나갔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김현주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다반사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역 조명이 너무 오래됐다고. 김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동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공간은 제가 설계했어요. 그만큼 책임감도 느끼고 있죠. 저희가 너무 무시했네요. 김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오후 긴급 입주자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사장, 감정적 대결 김현주의 충격과 변화 계속. 오늘 회의는 제가 소집했습니다.
김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선 박정순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 환경 개선에 대한 선생님의 모든 제안을 즉시 실행에 옮기고 싶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예산이 누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제가 먼저 5천만 원을 내놓겠습니다. 김현주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어요. 김현주 씨,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내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김현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오늘 아침 사고만 해도 선생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던 거잖아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때 한 주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2천만 원 내놓겠습니다. 또 다른 주민이 손을 들었죠. 저희 동은 3천만 원을 모아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지하 주차장 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박정순 선생님, 김현주가 내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저희가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공간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김현주 씨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청소부로 일하고 싶어요. 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죠. 제가 이 일을 선택한 건 단순히 청소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공간과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건축가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김현주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선생님, 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그날 저녁 퇴근길에 만난 손녀 수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다 해결된 거예요? 나는 미소를 지었죠. 아니, 이제 시작이란다. 진정한 변화는 지금부터야. 5장 공동체의 변화 김현주의 성장.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현주는 자신의 말을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주민 모임을 주최했고 지하 주차장의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번 주에는 조명을 모두 밝은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환기시설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김현주가 회의에서 보고하는 모습은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김현주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누군가 말했죠. 아니에요. 전 그저 박정순 선생님께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니 함께 가꾸어 나가야죠. 지하 주차장은 날이 갈수록 달라졌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새로 설치되었고 매일 아침 김현주는 출근 전에 잠깐이라도 들러 주변을 살펴보았죠. 박정순 선생님, 이제는 제가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느 날 김현주가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공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선생님께서는 이 아파트를 설계하실 때부터 이미 이곳을 사랑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이곳을 직접 관리하고 싶으셨던 거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현주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지하 주차장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주차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관리소장님이 감탄했어요. 사람이 변하면 공간도 변하는 법이지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은 김현주가 직접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김현주 씨,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이해해요. 청소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란 걸요. 이 공간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서서 지하 주차장을 청소했습니다.
김현주의 고급 옷에 먼지가 묻어도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박정순 선생님, 제가 이제야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그건 바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리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나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진정한 품격은 결코 값비싼 차나 화려한 옷에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퇴근할 때 김현주는 이제 더 이상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차를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하지만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진정한 변화를 볼 수 있었죠. 함께 변화하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김현주의 마지막 인사말이 지하 주차장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어요.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밝은 조명, 깨끗한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했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침 일찍 찾아온 딸 미영이가 감탄했어요. 무슨 일로 이른 아침부터 왔니?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신 거 잊으신 건 아니죠? 그러고 보니 정말 내 생일이었네요. 일하느라 깜빡 잊고 있었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충분히 보여주셨잖아요.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아니란다.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아. 그때였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현주를 선두로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손녀 수진이도 커다란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죠. 박정순 선생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외치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현주가 앞으로 나섰어요. 선생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주민 공동 청소의 날로 정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공간을 가꾸어 나가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의 작은 마음입니다. 관리소장님이 액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금빛으로 새겨진 글씨가 있었죠. 이 지하 주차장은 건축가이자 청소부이신 박정순 선생님의 헌신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무엇이 알겠다는 거니? 진정한 성공이 뭔지요. 그건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롤스로이스를 타고 나타나신 그날, 할머니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신 거였죠. 나는 수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래, 우리 수진이가 다 컸구나. 이제 나는 매일 아침 더욱 특별한 마음으로 이곳에 옵니다. 단순한 청소부가 아닌 이 공간을 함께 가꾸어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말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김현주의 밝은 인사가 울려 퍼지는 지하 주차장에서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75년을 살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라고요. 자, 이제 다 같이 케이크를 나눠 먹어요.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계속될 것입니다.